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하루 천국, 그쵸?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트럼프의 발표에 세계 모든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였고요. 비트코인 또한 이제 10만 5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 이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이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인 상황에서 ETF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전면 휴전 합의했다는 내용이고 24시간 뒤에는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소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로 전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요,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고, 이어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요, 12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며 24시간 후에는 전 세계가 10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경축하게 될 것이라고, 휴전 기간 양쪽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4발 중 13발을 격추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사전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이 23일 카타르 네 알 우데이드 미국 공군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에서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을 했다라면서 발사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격추했고요. 나머지 한 발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놔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조기에 알려준 덕분에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다고 얘기했고, 이란이 대미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지만 확전 자제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10만 5천 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앞전에 이 전쟁, 그쵸?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들의 대응 호재를 앞두고 빠르게 주가를 내려서 아래에서 물량 매집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전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전쟁으로 피해보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 전쟁, 즉 지정학적 리스크만큼 개인 투자들에게 큰 불안감, 이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투심을 저하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전쟁 이슈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들을 다 털고 아래에서 세력들은 빠르게 물량을 매집하고 그 물량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다시 상방으로 쭉 올려버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도 했어요. 세력들은 분명 겁을 주고 아래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릴 거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려면, 그리고 대응하시려면 이 세력들의 심리와 구조, 그쵸?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신법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중동 리스크에도 변동성이 낮았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보다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미국 주요 주식보다도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거래자와 투자자가 당황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이 자산 종류로서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비트코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는 제도권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산 종류로서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불확실성 속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금으로 지금 칭송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쟁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그리고 제약을 넘어서 이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올랐는데, 가격 급등락과 무관하게 이제 사용성은 한층 강화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 속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글로벌 자산 인식이 높여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었는데,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자산이 모여들었고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사례인 거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2023년 7월에 우크라이나에 모인 디지털 자산 후원금은 무려 2억 2,500만 달러를 달했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한 원조 펀드 등을 통해서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자산 모금 캠페인이 국가 방어에 엄청난 기여한 선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민들은 이제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적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던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에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대안자산으로 오히려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에게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뭐가 된다?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편입. 이 편입이 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한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찬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00짜리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정학적 그쵸?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3,000원이 돌파를 당하면서 지금 쌍바닥을 체크하러 내려가나 싶었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요한 자리인 3,000원 이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면 반대로 이제는 이 3,000원 자리는 저항 라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000원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3,250원 자리 즉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그려줘야 이제는 완전히 스탠스가 상방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결국엔 3,000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 쌍바닥 2,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3,0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나서 3,25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방이라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3,00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 하방이라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